기원전 5세기 지중해의 검은 바다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수장당합니다. 그의 죄목은 살인도 반역도 아닌 숫자의 비밀을 발설했다는 것이었죠. 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타고라스가 자신의 제자를 잔혹하게 처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괴한 사건은 단순히 고대의 살인극이 아니라 인류 지성사의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타고라스를 교과서에 나오는 위대한 수학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종교 집단에 가까운 거대한 비밀 결사대의 권위적인 교주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당대의 엘리트들이 철저한 규율 속에서 그의 철학을 맹신하고 있었죠.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학문 탐구를 넘어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독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사대의 입단 조건은 무려 5년 동안의 철저한 절대 무건 수행이었습니다. 조직의 모든 지식은 구전으로만 은밀하게 전수되었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는 자는 즉각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이들의 맹목적인 치열함은 묘한 기시감을 줄 것입니다. 오직 정해진 정답만을 쫓는 현대의 억압적인 교육열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이죠. 피타고라스 학파를 지탱하는 단 하나의 절대 명제는 바로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란 자연수와 그 자연수들의 비로 완벽하게 떨어지는 분수, 즉 유리수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수비의 하모니 그 자체였죠.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은 그들의 굳건한 신앙이자 막강한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타고라스는 대장간의 망치 소리에서 진동수의 완벽한 비율을 발견하고 크게 감격했습니다. 그는 음악의 아름다운 화음부터 천체의 거대한 움직임까지 모든 현상을 정수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만약 이 완벽한 유리수의 세계에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오류가 아니라 그들이 쌓아 올린 우주관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극단적인 강박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식인들에게 무질서와 혼돈은 질병보다 더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수학적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정해진 공식대로만 움직이는 세상, 그것이 그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유토피아였던 셈입니다. 그 찬란한 유토피아의 정점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었습니다. 직각삼각형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이 위대한 공식 말입니다. 학파의 일원들은 이 공식이야말로 우주의 숨겨진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공식을 통해 세상의 모든 길이를 유리수로 완벽하게 잴 수 있다고 확신했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바로 그 공식이 끔찍한 파멸의 씨앗이 됩니다. 완벽주의가 극에 달하면 작은 흠집 하나에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법이죠. 이것은 마치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믿었던 1등급 학생이 기초적인 문제에서 막혔을 때 겪는 엄청난 패닉과 비슷합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는 바로 학파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파멸을 이끈 장본인은 히파소스라는 이름의 젊고 총명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암기하는 대신 스스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진정한 학자였습니다. 주어진 공식을 기계적으로 풀기만 하는 현대의 수많은 학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죠. 히파소스의 이 작은 지적 호기심이 인류 수학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어느 날 히파소스는 모래사장 위에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도형 하나를 그렸습니다.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각각 1인 아주 작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죠. 그는 스승이 자랑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 단순한 삼각형에 직접 적용해 보았습니다.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2, 즉 빗변 길이의 제곱은 2라는 명쾌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제곱해서 2가 되는 바로 그 숫자, 빗변의 정확한 길이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히파소스는
당시의 모든 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분수로 그 값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거듭할수록 그의 얼굴에는 짙은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두 정수의 비율로 딱 떨어지는 분수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4, 1.41, 1.414. 숫자는 소수점 아래로 끝도 없이 아무런 규칙도 없이 불규칙하게 이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리수라는 기괴하고 낯선 괴물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율로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의 irrational number, 즉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숫자가 탄생한 것이죠. 그것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완벽한 질서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히파소스의 발견은 단순한 예외 사례가 아니라 피타고라스 철학의 심장을 찌르는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우주가 완벽한 정수비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들의 절대적인 교리가 송두리째 거짓으로 판명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는 마치 현대 물리학에서 중력의 법칙이 틀렸다고 증명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지적 대재앙이었습니다. 히파소스는 자신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 앞에서 전율했습니다. 두려움했던 히파소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학파의 장로들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장로들은 즉각 모래판에 모여 직접 계산을 해보았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를 결코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신성한 우주관에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극심한 인지부조화에 빠졌습니다. 진리를 탐구해야 할 학자들이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철저히 부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평생을 바쳐 믿어온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잘못된 공부법에 갇혀 있으면서도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수험생의 심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무리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들의 학문적 권위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피타고라스 철학을 우주의 진리로 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결사되는 해체될 위기에 처하겠죠.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공포가 그들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결국 학파의 수뇌부는 학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은폐였습니다. 장로들은 모든 제자들을 소집하여 무리수에 대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엄중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순수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모였던 엘리트 집단이 진리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인 마피아로 타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학구열을 가졌던 히파소스는 이 비겁한 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었습니다. 히파소스는 진실을 묻어두는 대신 동료들을 설득하며 학파의 폐쇄성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스승의 알량한 권위가 아니라 눈앞에 증명된 명백한 수학적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결사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악의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피타고라스 학파는 결국 피해 숙청을 결심합니다. 어느 캄캄한 밤, 장로들은 항해술을 연구한다는 거짓 명목으로 히파소스를 작은 배로 유인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하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건장한 제자들이 히파소스를 거칠게 에워쌌고 그의 손발을 굵은 밧줄로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한 천재 수학자는 그렇게 자신의 스승과 동료들에게 잔인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 깊은 바다의 침묵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리라. 장로들의 차가운 선고와 함께 히파소스는 거친 파도 속으로 되던져졌습니다. 무리수라는 공포스러운 진실을 바다 밑바닥에 영원히 수장시켜버리려는 참혹한 시도였죠. 수학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면에 이토록 끔찍한 학살극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히파소스를 살해한 직후 피타고라스 학파는 기괴한 의식을 하나 치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세우는 빈 무덤을 히파소스의 이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그가 육체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졌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지식을 통제하려는 권력이
얼마나 잔혹하고 사이코패스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르는 우리에게도 매우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정해진 권위에 맹종하기 위해 공부하십니까? 정답만을 강요하는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학생은 때때로 이단아 취급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발전시킨 것은 언제나 규칙에 순응하는 자가 아닌 균열을 발견한 이단아들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히파소스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무리수라는 흉측한 괴물을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었다고 안도하며 다시 그들의 완벽한 유리수 세계로 도피했죠. 하지만 진리란 아무리 깊은 물속에 억눌러도 기어코 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입니다. 비밀은 바람을 타고 지중해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퍼뜨린 루트 2의 비밀은 당대 그리스 지식인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결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숫자의 등장에 수많은 철학자와 수학자들이 뜨겁게 열광하기 시작했죠. 결국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완벽한 유리수 우주관은 처참하게 붕괴되고 맙니다. 살인까지 저지르며 막으려 했던 진실이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앞당긴 셈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거대한 사상적 붕괴는 수학의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리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수학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추상과 무한의 세계로 도약하게 됩니다. 만약 피타고라스 학파의 억압대로 무리수가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담하건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눈부신 과학 문명은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리수의 개념이 없었다면 미적분학의 탄생은 아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적분이 없었다면 뉴턴의 물리학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양자역학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겠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우주를 항해하는 로켓, 인공지능 기술까지 모두 이 불완전한 숫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완벽을 부정한 순간, 인류는 진짜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상위권 도약을 꿈꾸는 수험생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자신만의 무리수를 마주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동안 외웠던 공식과 개념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낯설고 두려운 문제들 말입니다. 기존의 내 지식이 산산조각 나는 그 끔찍한 절망감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피타고라스처럼 진실을 외면하고 익숙한 정답으로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히파소스처럼 기꺼이 그 혼돈 속으로 뛰어들어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명문대에 진학하는 극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쾌감을 느낍니다. 부서진 기존의 지식 위에서 더 단단하고 거대한 새로운 논리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학부모님들 역시 자녀의 학습 과정을 깊이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정해진 길을 벗어나 엉뚱한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을 시간 낭비라며 윽박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완벽한 점수에만 집착하여 아이의 호기심을 묵살하는 것은 현대판 피타고라스의 폭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천재성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한 균열을 발견하는 날카로운 시선에서 나옵니다. 히파소스의 육신은 차가운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았지만 그의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찬란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권위자의 맹목적인 폭력 앞에서도 결코 진리를 향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진정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건져 올린 무리수라는 불편한 진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천재들의 영감을 자극했습니다. 지식을 향한 인간의 호기심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지식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또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에 의심을 품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세계의 지평선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1등급과 그저 그런 상위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도 결국 이런 태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실패와 오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 말입니다.
공부의 본질은 내 머릿속의 견고한 우물에 스스로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와 고통은 나의 뇌가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피타고라스 악파가 감추려 했던 그 혼돈과 불안이야말로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명심하십시오. 편안하고 쉬운 길에는 결코 어떠한 혁신도 위대한 성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에 폭풍우 치는 바다로 돌아가 봅시다. 히파소스가 바다로 떨어지던 그 찰나의 순간, 그의 표정은 과연 두려움뿐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인류 최초로 무한의 비밀을 엿본 자로서 묘한 희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죽음 따위는 그가 발견한 영원 불멸의 수학적 진리 앞에선 너무도 사소한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피의 역사는 단순한 수학 괴담이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지식의 한계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강렬한 경고장이죠. 스스로의 한계를 핑계로 성장의 고통을 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히파소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 도사린 낡은 피타고라스를 과감하게 수정시킬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시험지와 문제집 속에는 수많은 무리수들이 교묘하게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문제들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파고들어 당신만의 해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치열하고 고독한 사투의 끝에서 당신은 한 단계 더 진화한 스스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위 1%를 넘어 대체 불가능한 지성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낡은 사고방식에 작지만 강력한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적 성장을 위한 치열한 고민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향한 당신의 항해를 응원하는 디이큐에이션 모세수학의 로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